주식 전망은 뭐 연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대로 남겨지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에 드렸던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얼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죠. 그죠? 일차 하락, 그죠? 일차 하락이 이제 연초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반등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해에 언제인지 뭐 여름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폭락이 되는 방향으로 이 큰 그림이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보통 작년 재작년과 같은 나스닥 급등이 나온 후에 그것이 오래 끌진 않습니다. 이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가 나스닥이 이제 10년 버블인데요. 이제 10년 버블이 있는 이 중에 막판 스파트 기울기가 사실 20년에도 나왔고 2020년에도 나왔고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21년 한 번 더 나왔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게 월봉이라서 뭐 이게 뭐 일봉보다는 좀 덜 가파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보셔도 이 큰 그림상에서 나스닥이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닷컴보 볼 때 막판뿐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기울기를 가진 게. 이런 상태에서 막 4년, 5년 오래 끌어서 이게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들이 열광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이 게다가 지금 나스닥도 여기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1차 하락식으로 하나 나왔잖아요. 물론 언제나 그런 식으로 좀 급락이 있었어도 다시 오르긴 했으나 현재는 버블 레벨권이 훨씬 더 큰 상태고 그리고 기울기는 여러분이 보셔도 이때보다 훨씬 더 가파릅니다. 이게 막판에 이 그래프 자체가 정확히 교과서랑 비슷해요. 약간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왔다 뿐이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점에서 급락한 것도 같고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는 좀 더 급락하고 원래 전형적인 패턴이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 가지 변이된 패턴이 있다. 이 반등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까지 다시 올려붙일 힘이 있으려나 하도 작년에 CEO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그것도 근데 저는 늘 생각하기 월가가 거래소까지 거의 무차익 공모해서 여전히 조작을 한다고 생각 우리나라에서도 하는데요 걔네들이 남의 나라까지 와서도 무차익 공모도 막 그냥 거래소 이걸 기관들이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허수지 거래소 자체가 여러분 가격을 막 조작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해왔다니까요. 걸린 것도 있는데 제재 뭐 별로 규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팡의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이제 막 다 딸려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실적 개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좀 더 떨어지고 반등이 올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올지 모르지만은 이러다가 반등 후에 진짜 급락은 아마도 장기 추세가 깨지면서 나오게 될 것 같다. 아니면 반등을 후에 그 후에 뚝 떨어진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식은 나스닥 같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된 주식이 많아서 이 기간에 일부 계속 투자할 주식은 일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은 하시되 여유자금을 조심은 하시되 근데 일부는 저평가에 계속 투자하자 이 정도 레벨이면 대단히 여러분 저평가를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나스닥에 문제 생기게 되면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저평가들이 쏟아지겠죠. 향후에 이제 물론 그 변수는 이건데요. 코로나 전쟁도 이게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까지 가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바이든이 뭐 한국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늘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렸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다. 이 주식이나 이 모든 예측이라는 게 과거에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하는 예측이라면은 전쟁도 지금처럼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이런 전염병도 늘 있어 왔던 것이고 금리가 다시 오르는 것도 있어 왔던 것인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2018년인가요? 몇 년도인지 18년, 19년인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을 3번 단행한 후에 금리를 재인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도 아마 그때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리가 올리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는구나 하고 이제 줄였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상승을 놓치게 되는 일들을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월가와 미국의 다분히 의도된 투타임 금리 전략. 제가 이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고라 구독자분들은. 2012년부터 상당 기간 글로벌 저금리가 될 것이고, 중간에 올리더라도 주식에 조금 문제 생기면은 지금처럼 다시 내릴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주식이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발생 전에 내렸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 거대한 버블에서 빠져나와? 아니야. 거기서 페이크를 한번 친 거예요. 이 투타임 페이크 전략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18년도에 한 번으로 지금으로 해서 두 번의 급등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영원히 오른다는 착각을 만들어내고, 이 투타임 페이크 금리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후에 다시 금리를 내리게 돼, 문제가 생기면 내려서 부양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되게 간단한 줄 압니다. 이게 기준금리가 내리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해줘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찍어낸 돈으로 매입을 해줘서 나온 지금 결과가 뭐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월가라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양들을 양적 완화를 이어가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변수가 된다,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연준이 더 이상 미채권 매입을 중지한다면은 금리 인하도 할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은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신호가 지금 삐질삐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빚으로 지어진 이것도 무너질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의 시작이 혹여 올해부터가 아닐지 잘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쉽게 죽지 않고 여러분의 반등 삐끼질로 헷갈리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왕건이가 죽을 때 원래 삐끼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반등하다가 때가 되면 손쓸 수 없는 급락으로 당하게 되고 물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네요. 그럼 나스닥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증시는 나스닥보다 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원리인데, 여러분이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이 오른 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닷컴 볼 때는 코스닥이 엄청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저평가 애들은 어떤 업종만 잘 타신다면은 또 나스닥도 반등 기간에 또 크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지금 싸다면은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모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무리 주식시장의 멸망이 가깝다고 해도 여유자금이라면 30% 정도는 투자하고 있자. 70% 현금 가지면 됐어요. 그죠? 인버스로도 아무리 주식한다고 하면, 인버스가 낀다고 하면 투자 비중 60%, 인버스 40%면은 이러면 한 20%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버스가 여러분이 투자하기 많다고 하면은 60% 투자하면서 인버스 40% 끼면서 계속 가셔도 되고, 투자하기 많지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30% 가져가면서 70% 현금 두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인버스를 더 크게 늘릴 때가 오겠느냐, 올 수 있는데, 그건 나스닥이 장기 추세 이탈하면은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버스가 아니고 나스닥이나 러셀 인버스 위주로 거품이 많고 많이 올랐던 종목 인버스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 올해가 가장 주식에 있어서 위험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큼 많이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